자, 지금부터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었고요. 고위 당정청 회의도 열었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또 입장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고요. 이어서 고위 당정청 회의도 있었다고 하는데 두 회의 모두 네. 어떻게 의원님 참석을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 비공개 고위당정청 그 비공개 최고위원회는 제가 참석하는데요. 네. 고위당정청 회의는 원래 주례 그 회동을 하는 건데 네. 저는 참석 멤버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최고위원 회의 중심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 그 최고위원 회의 결과 청와대에 적격 입장을 전달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맞습니까, 의원님? 저희들이 뭐 명시적으로 그 인사권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명시적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지만 네. 기존의 적격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 적격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 청문 전국에서 계속 견제해왔던 그 입장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중으로 어떤 그 임명 여부가 결정이 될까라고 전망을 하세요, 의원님? 글쎄요,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임명과 또 지명 처리 가능성이 반반씩 지금 다 있는 것 같고요. 예. 제 인사권자가 아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하기 참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몇 시간 뒤에 뭐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야기가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건 좀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의 말 그대로 어떤 그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각을 좀 돌려가지고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방식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이렇게 일부 보도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네, 어제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데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건가요? 우선은 지금 수사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입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특수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가 전원이 지금 투입이 됐고요. 네. 그 외에 반부패팀 등 검사가 또 추가적으로 더 투입돼서 예. 저희들이 뭐 지금 보도에도 나오겠지만 최소 20여 명 이상에서 많게는 30여 명 정도의 검사가 투입됐다고 그러는데 예. 이 정도 사건이라면 아마 권력의 아주 핵심 실세와 네. 재벌 대기업 정도가 하나 연결된 대규모 권력형 게이트가 일 경우에 이 정도 검사가 투입됩니다. 예. 근데 이 경우는 지금 가족의 여러 가지 특히 뭐 처음에는 사모펀드 관련 수사를 하다가 그것이 특별한 게 나오지 않으니까 네. 지금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할 때 또 대학원을 진학할 때 쓴 자기소개서에 한 줄 한 줄 밑줄 쳐가면서 특수부 검사가 낸 저 서류들 또 네. 당시에 어떤 자소서의 내용이 진위가 맞는지를 파악해가는 건 매우 이례적인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는 것보다는 인사검증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수사 정보를 유출하면서 지명 처리나 자진 사퇴를 검찰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권 그다음에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네.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사실상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는 피의 사실을 네. 언론에 흘리기 방식에 유포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정치 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좀 그러면 좀 나눠서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행보인데 조국 후보자가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한 다음 날 전격적으로 31곳인가요? 전방위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이제 부인 정경심 씨 기소 사실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보세요? 네, 몇 가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인사청문회 합의되자마자 압수수색을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간담회를 끝나고 여론이 좀 개선되니까 바로 동양대 건이 흘러나오고요. 아, 그렇죠. 맞아요. 예. 청문회 합의 후에 31곳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대국민 기자간담회 후에 동양대 압수수색 들어가고 정정하게.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끝나고 조금 그날 오후부터 사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찬성률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고 의혹이 해소되는 것 듯하니까 다시 부인에 대한 기소 의견을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의도라고 보는데 첫째는 끊임없이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에라도 그 조국 후보자가 그 스스로 자진 사퇴할 수 하거나 또는 지명 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의 일환이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국민 여론이 뭔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다소 우호적으로 돌았을 때마다 그러한 것들을 발표해서 다시 여론을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검찰이 사실상 직접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다소 의도적인 개입이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피의 사실 공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는 명백히 검찰이 피의 사실을 일부러 흘린 것이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나요? 저희로서는 뭐 확정적으로 할 수 없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네. 뭐 우선은 김진태 의원이 포렌식이라는 것을 얘기했다. 이거 포렌식이라는 것은, 포렌식을 할 수 있는 기관, 그리고 포렌식 자료 자체가 도대체 검찰 위에서 어디서 나왔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여러 가지 정보들이 계속적으로 유출되는데요. 정보 이렇게 소스가 나올 수 있는 데가 검찰 위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 어제 갑자기 또 그 장경심 교수의 동양대 그 CCTV TV 자료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을 거로 보이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아니면 이것을 그럼 학교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건데 네.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생활기록부 문제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건 나이스 시스템, 우리 학교 교육정보 관리 시스템의 그 중대한 그 어떤 그 위기를 불러온 상황인데 이게 그냥 유출된 거거든요. 물론 네. 초기에 그 본인과 수사당국 그다음 그 외에 지금 한영고 교직원이 그것을 그 열람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러한 것들 검찰이 스스로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의 것은 저희들도 뭐 물증이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닌데 물증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검찰의 과거 수사 방식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는 이후에 수사 결과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일종의 정치적 의도를 갖고 계속 언론에 흘려서 언론은 받아쓰기 하는 그런 보도를 만들어 왔는데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 그 똑같은 패턴을 보여요, 지금도요.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빠른 시일 내에 만약 한영 외고 직원이 만약 봤다. 그래서 그게 야당으로 유출됐다. 그 고리를 찾아내야죠.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내부 조사를 하든 관련자 조사를 하든 이것이 검찰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서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유출건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이게 그 접속을 해서 했던 게 결국 당사자인 그 조국 후보자 딸과 네. 검찰밖에 없다라는 이유로 검찰이 흘린 것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서울교육청에서 보니까 로그를 한 한영외고 교직원이 있었다. 예. 이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검찰이 흘린 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린 것 저희가 어떤 조사 수사기관이 아닌데 단정할 수 없는 거고. 네네. 지금 많은 그 여론이나 우리 당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건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사 정보가 유출되는 거는 검찰 내부에서 나오지 않은 건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과거에도 보면 지금 검찰의 이러한 수사 방식은 매우 익숙합니다. 특히 이제 특수부가 권력형 비리나 이런 걸 할 때 하던 그 전형적인 방식인데 계속 여론의 어떤 수사 정보를 흘려서 여론을 좀 유리하게 조성하고 수사 관련돼서 네. 그래서 그 수사를 더 한 단계 진정시키거나 수사 대상자인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훼손해서 자신의 수사의 정당성을 계속 확보해가는 방식인데 매우 네. 잘못된 방식입니다. 예. 아무튼 검찰이 피의 사실을 흘리고 있다라는 최초의 사례로 거론됐던 게 노한준 부산의료원장 이 문건 아니었습니까? 네. 뭐 대통령 주치 선정의 인력을 담당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이제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게 결국은 그 피의 사실 유출 아니었느냐. 근데 다른 여러 언론이 이거는 그 당시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기자가 취재한 것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글쎄 그것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건 조선일보 측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예. 그런 의혹이 나오니까. 근데 이런 거죠. 당시 검찰이 TV조선이죠. 카메라를 입장시켰고 압수수색을 다 취재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나가고 난 이후에 TV조선 기자 카메라가 들어가서 그걸 봤다.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네. 매우 공교로운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 현장을 학교 교직원들이 그럼 일부러 취재할 수 있게 다 허용을 했다. 그것도 참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튼 검찰이 흘리지 않았다라는 것도 검찰이 입증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십니까, 정 기자님?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나 생활기록부 유출 같은 경우 명백한 범죄 행위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그걸 갖고 지금 흔들고 있고요. 음흠. 그럼 이 과정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료가 한영외고 직원을 통해서 간 걸 입증을 해서 네. 명백하게 이것은 범죄 행위 때문에 관련자를 처벌을 해야만 검찰이 자기가 관련되지 않은 걸 입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처음 질문드렸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방식에 대한 철저한 조사라고 하는 의미를 그러면 피의 사실을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를 검찰이 자체 조사해서 밝혀야 된다는 뜻으로 그러면 이해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그럼 이 주장은 그 피의 사실을 흘린 사람을 찾아서 처벌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검찰 내부라면 검찰 내부의 관계자를 처벌해야 되는 거고 검찰 밖의 사람이라면 밖의 사람은 밖의 사람대로 처벌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유튜브로 조민수님 같은 경우는 의혹이 있어서 조사한 것뿐인데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하나는 뭐 당연한 거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를 가리지 않고 지휘고하나 권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사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인권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별건 수사. 그러니까 먼지떨이식 수사라고 하죠. 이것저것 다 수사해서 걸리는 대로 하는 것. 그런 별건 수사와 수사정보 유출 같은 경우는 과거 검찰의 가장 나쁜 비인권적 수사 행태거든요. 실제로 지금 검찰 내부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이라는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준비된 내용을 보면 현재 만약에 검찰이 그런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는 건 개정 관련 준칙과 정면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검찰도 스스로 이러한 방식의 내부적으로도 문제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이 문자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6013님은 검찰총장을 여당에서 뽑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라고 해놓고 정작 불리하니까 검찰을 몰아세우니 우리 같은 국민은 뭐가 옳은지 모르겠네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가 조국 후보자 아니라 대통령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다만 지금 검찰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 행태가 매우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즉 애초부터 의도가 지금 여러 차례 검찰 내부에 관련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증언이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가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된다는 뜻으로 말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잠깐만요. 그럼 그러니까 그건 근거를 갖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의원님? 그런 얘기가 제보가 있어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다라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했다는 거예요. 검찰 내부에서? 그래서 물론 그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는 검찰 내부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 의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 좀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그러한 정치적 의도가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유언비어처럼 또는 그게 진실인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저는 늘 여러 차례 제가 브리핑 논평도 했지만 아직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대로 검찰 개혁을 하려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되지만 그 수사 방식이 민주적이고 인권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리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검찰이 그러니까 정치 개입을 위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배경에 윤석열 총장 이외에 어떤 뭔가를 주도하고 있는 검찰 내 세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상황 판단하고 있는 건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까지 보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검찰 개혁이 그러니까 이 여러 차례 그 내용의 배경인즉슨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경찰 쪽의 입장에 상당히 경도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내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 후보자 법무부 장관이라면 당연히 자기들 검찰의 입장을 좀 더 옹호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조국 후보자는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